서구 열강에 의해 식민지 쟁탈전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던 격변의 시대, 오랫동안 세국 정책을 유지하던 구한말 조선 역시 이 시대의 격동에 휘말리게 되면서 서양의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국가의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지내온 탓인지 조선을 처음 본 푸른 눈의 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악평을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문학가 잭 런던이 있죠. 서양인이 조선 땅에 오면 두 가지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는 조선인들을 죽이고 싶은 욕구, 다른 하나는 자살하고 싶은 욕구다. 조선인은 세계에서 가장 나약하고 겁이 많은 민족이다. 많은 서구 백인들이 조선인 향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독일의 한 신부는 다른 시선으로 조선을 바라봅니다. 조선이 뒤늦게 근대화를 추진하다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시기, 이 당시 조선에서 생활하던 외국인들 사이에 통하던 하나의 통념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조선에서 살지 못했을 거야. 잭 런던 같은 문학가들이 남긴 조선에 대한 평가와 일본이 식민지 정당화를 위해 펼친 조선에 대한 프로파간다로 인해 조선에 살던 서구인들은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아주 위험하고 미개한 존재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온 선교사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1911년 처음 조선을 방문한 베버 신부와 그의 일행들은 가톨릭 선교 활동을 위해 약 4개월간의 조선 여행을 시작하면서 조선 사람들과 조선의 문화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고 조선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베버 신부가 특히 인상 깊게 본 조선의 문화는 앞서 말한 서구인들이 비난한 조선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동체 문화인 품앗이, 조상과 어른에 대한 감사와 존경,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지는 아버지의 무한한 책임과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정신적 가치들은 베버 신부를 감동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버 신부가 특별히 감명받은 문화는 한국의 효도 문화였다고 합니다. 이런 내면화된 겸손이야말로 가톨릭이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다. 베버 신부가 목격한 조선의 모습을 잭 런던이 비난한 조선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럽 서구인들이 자연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과 달리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이 금수강산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그 찬란함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꾼다. 이렇게 4개월이라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조선 여행에서 깊은 감정을 느낀 베버 신부는 일본에 의해 급변하는 조선의 애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일사늑약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민속의 많은 것들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곧 같은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를 안타깝게 느낀 베버 신부는 사라져가는 조선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조선의 물건을 사들이고 조선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고는 조선의 풍습과 농업, 수공예, 민간 신앙, 조선의 명절 모습, 전통 예식부터 전통 장례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그림과 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처형된 안중근 의사의 본가를 찾아가 안중근 의사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일정이 끝나자 베버 신부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조선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사라져가는 이 나라를 향해 우리는 애써 대한만세를 외치며 작별 인사를 보낸다. 한 국가로서 이 민족은 몰락하고 있다. 마음이 따뜻한 이 민족에게 파도 너머로 작별 인사를 보낸다. 나의 심정은 착잡하다. 마치 한 민족을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장례 행렬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4개월간의 조선 여행을 책으로 출간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베버 신부는 조선을 다시 찾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된 조선. 베버 신부는 독일에서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를 들여와 본격적인 영상 기록물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로 제작합니다. 제목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이 영화에는 문화사적으로 가치 있는 조선의 전통과 풍경, 문화들이 일본에 의해 사라지기 전에 기록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 방문에서 베버 신부를 특히나 사로잡은 건 바로 금강산이었습니다. 금강산을 오르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으나 금강산행은 가슴속에 생생한 추억으로 살아남아있다. 금강산 여행 때 썼던 일기장을 들춰볼 때마다 다시금 흥분에 사로잡힌다. 하느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으뜸가는 금강산 절경 속에서 조선의 불교의 성지인 사찰이 더욱더 아름답고 성스럽게 보였다. 금강산에 매료된 베버 신부는 사비를 털어 일본인 상인에게서 금강산 그림 화첩을 구입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강산 그림 화첩은 훗날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데요. 1999년 미술 전문지 오리엔탈 아트에서는 이 화첩을 두고는 숨막힐 듯한 걸작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미술 시장에 그림의 존재가 알려지자 경매 회사인 뉴욕 크리스티는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 독일 수도원에 한국 돈 50억 원을 제시하며 그림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은 이를 거절하고 한국에 연구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반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베버 신부는 진정으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국 경매회사가 50억 원에 구입하려고 했던 그림의 정체는 조선의 산수화 세계를 구축했던 조선의 천재화가 겸재정선의 금강산 화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베버 신부가 구입한 조선의 전통 제품, 비녀, 벼루, 담뱃대, 투구, 관복, 사모, 첫 주전자 등 다양한 물건들은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그 일부는 한국에 반환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베버 신부가 기록한 조선의 문화와 수집한 조선의 식물 표본과 물품들은 조선 문화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내가 순식간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다.